미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란과 관련해서 많은 구설수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계획들을 중국하고 물밑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일까? 안 그러면 한미 동맹 관계를 완전히 파기하고 사실상 중국 쪽으로 가서 북한의 입장을 다 들어주려고 한국 정권이 작심을 한 것일까? 중국이 저렇게 홀대박대를 하는데도 저렇게 구애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은 그렇게 잘 해줘도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저렇게 반미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한 행동들을 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중국 방문과 관련되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우려가 있다. 이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미 관계가 발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미 관계가 해체될 중요한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에 CCTV 앵커를 문 대통령한테 들이밀어서 삼불일한, 즉 사드, MD, 한미일 군사동맹 그리고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한 제환과 궁극적인 철거를 계속 강조해왔고 앵커도 캐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불이라는 문제가 관건적 어떤 관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도 시진핑이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삼불일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다 수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시진핑과의 합의문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전쟁을 불용납한다라는 것은 한반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 둘이 공감을 한 것은 북한은 어차피 우리는 별 방법이 없으니 한국이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 핵 개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평화적으로 대화로 북핵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제재 압박에 우리는 참가하지 않고 북미 협상으로 평화협정을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미국의 지금 제재 압박에 구멍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사실은 북한의 동의가 결정적인데 북한의 동의하고는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중국이 그냥 말로만 동의해 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중국이 한국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부분을 도우겠다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이거는 돌아오고 나서 나흘 만에 카디저 방공식별구역에 중국의 폭격기 전투기 5대가 들어왔다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 또 있죠. 엊그제 저녁에 열린 공관장, 재외 공관장 회의. 외국에 있는 대사들이 연말 연초에 한꺼번에 들어와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회의하는 자리에 여기에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참가해서 해외에서 1대1로 중국의 평창 전략에 대해 전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채널에서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문파들은 리크창이 경제 제재를 없애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양국 당국 간 소통 채널 강화로 노력을 해보자 해서 경제 보복이 해결된 게 아니라 유예적인 거니까 소통이 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도 있고 보복 안 풀 수도 있다라는 협박이 담겨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같은 사안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홀대만 한번 봅시다. 공항에 나왔을 때 차관보를 보내고 지금 10끼 중에서 중국 첫 고위 인사와 먹은 것은 2끼밖에 안 됩니다. 시진핑 천민을요. 그래서 혼밥 논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옛날에 무슨 오바마가 베트남 갔을 때 어떨 때 혼밥이다, 트럼프가 혼밥이다는데 그 혼밥, 이 혼밥이 같습니까? 자, 13일 날 시진핑은 난징으로 가버렸습니다. 13일 점심때부터 14일 저녁 때까지 문 대통령은 혼자서 돌아다녔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15일 날은 리크창이 오찬을 거부했습니다. 오후 한 서너 시쯤에 미팅을 해서 충칭으로 가는 일정 전체가 지연돼 버렸습니다. 원래 점심 먹고 한 2시에 충칭으로 날아갈라 했죠. 자, 14일 날 저녁에 만찬이 있는데 14일 날 오전 11시에 기자 폭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기를 죽여가 시진핑이 만나러 왔을 때 너 그 기자가 맞아도 우리한테 말 못하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전형적인 중국 놈들 방법입니다. 옛날에 중국에 사신으로 가면요. 그 앞에서 목을 치는 모습도 막 구경시켜주고 이러면서 사신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내 황제 만나러 갔다가 죽어 나오지 않겠나 하게 만들어가 집어넣습니다. 자, 무능한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원유 공급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말도 못 꺼냈습니다. 기자들이 주워 터졌는데요.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3부에 이야기하겠지만 BH의 기자실에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평창에 참가한다라는 또 북한의 참가에 대해서 그렇게 퍼주고도 약속도 못 받고 왔습니다. 이건 천수답이에요. 북한이 오면 오는 거고 시진핑이 오면 오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부터 시작을 해서 푸틴은 기분 나빠서 안 올 거고 러시아가 나라 이름으로 못 오니까 트럼프는 아예 안 오는 걸로 제껴놓은 것 같고 일본의 아베도 강경화가 오래간만에 갔는데 답도 제대로 확답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요 4대 강국의 수뇌부가 평창올림픽에 올 건지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베이징 대학 등에서 5차례 이상 중국하고 운명적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막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말자 미국이 신안보 전략으로 한국의 MD도 참가하라.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은 잠재적 적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운명적 공동체라는 사람하고 미국은 잠재적 적 취급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어쩌려고 이럽니까? 자, 이 위에도 이번에 와가지고 하는 모양새를 보니 공개되지 않은 측면에서 밥 먹은 거 사진도 공개 안 한 사람들인데 중국 가서 시진핑하고 쌍중단 쌍궤에 대해서 가기 전에 이해찬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해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한 사람이죠. 중국에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이거 동의할 거니까 우리한테 선물 좀 주라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이걸 우리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으로 호응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갔다 온 지 4일 만에 중국의 폭격기 전투기 5대가 한국을 이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문정권을 쪼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희들 왔다 갔다고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향후에 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동 군사훈련하면 군사적 대치가 생긴다.
트럼프의 NSS 신안보 전략에 호응하면 우리와는 전쟁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문 딸랑이들은 언론의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빈 방문 논쟁 자체가 문제가 있다. 홀대냐 환대냐가 그리 중요한가? 4대 원칙 합의 잘했네 못했네. 당장 결과를 알 수 없는 걸 갖고 국론 분열하지 말고 그냥 경제에 몰두하자. 웃기는 이야기죠. 코너에 몰리니까 말하지 말자 소리밖에 더 됩니까? 김희상 이사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이고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 노무현 정권 때는 청와대 안보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를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온 아주 꼿꼿하신 분입니다. 저도 몇 차례 뵈었습니다. 자, 문정부의 진중 위험한 도박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실었습니다. 제 말하고 똑같아요. 제 이분하고 통화도 안 했는데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 신안보 전략에서 중국을 경쟁국 사실상 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제 방송에서 이런 말 쓱 하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이던데 이런 안보 전문가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사실상 적이라고 한 거죠. 여기에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일본 인도 대만과 협력한다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MD 미사일 방어에 협력할 거라 했지만은 동맹적 협력국가 즉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자, 9.11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럼스펠더 장관이 전 국방장관이 98년에 중국은 21세기에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이고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을 운명 공동체라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선 발을 빼고 중국의 1대1로에는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좌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국 전쟁을 안 된다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에 힘을 빼고 군사 공격 가능성도 거부했습니다. 시진핑하고 합의했죠. 그것도 하필 중국하고 함께 동맹 관계라는 것은 상호 지원 관계인데 수십 년 만에 핵 대피 훈련까지 하는 미국의 미일의 우려를 안다면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조치겠지요. 사드 배치 여부가 미중 간에 한국이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던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기울고 있죠. 자, 미국의 기대와 중국의 강요 속에 샌드위치가 돼 있는데 조만간에 이거 한쪽으로 기울어야죠. 양쪽에 붙어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핵령이라고 했고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폐기나 한반도 통일 등에 대해서 한국에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화 사상에 입각을 해서 또 시진핑의 제2기 중국몽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한반도에 대해서 자신의 영역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산불과 사드 철수를 요구하는 거고 결국 한미 동맹을 청산하고 중국한테 붙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리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오늘날 미국과 더불어서 구축해온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과거 조선시대식 조공경제로 돌아갈 거고 우리가 장차 티벳이나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번영을 위해 안보를 희생하면 두 가지를 다 잃을 거라는 트럼프 경고가 생각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있고 이제는 오바마가 이야기하던 유약한 전략적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트럼프의 전쟁 불사 의지와 맞부딪히면서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실망감이 이렇게 가중되면 제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저렇게 배신 때리는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북한과 ICBM만 폐기시켜버리고 타협을 보자라는 쪽으로
한국이 바라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중국군이 지금 북한에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군사적으로 설치기 시작을 하면 한국은 앞으로 생존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어떻게든 말로는 현재까지 북핵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겠다 하니까 여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해가면서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면서 이 중국에 어떻게 하든 그걸 견디면서 우리는 북핵을 없애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은 당장 좀 피곤하더라도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방향이죠. 자, 같이 갈 수 있을 때, 양다리를 걸칠 수 있을 때는 양다리를 걸쳐도 좋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상황이 도저히 어려운 데는 한쪽을 선택하고 한쪽에게는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쪽이 그래도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 도리가 없다라고 가야죠.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지금 주권 국가로 대우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에 문재인 방중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올인해서 가야 되는데 한국은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거 오래 가면요 국가적 사단이 납니다. 결국은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거나 더 나아가서 한국이 무너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 나게 될 겁니다.